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김 시장, 오늘 네. 오전에 박찬주 전 이작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앞서 우리 황태순 TV에서도 뭐 우리 김영광 실장이 얼마 전에 그 박찬주 대장을 갖다 사석에서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오늘 보니 또 거의 뭐 그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임태훈 그 군인권센터 소장을 갖다가 지칭하면서 굉장히 보면 자기 감정 억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삼청교육대를 보내야 되겠다. 이 대목 때문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도 네. 박찬주 씨 영입하는 과정에서 네. 이 양반이 그 당에 무슨 뭐 오너도 아니고 네. 지분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신입생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얼떨결에 당 대표를 맡았는데 네. 이거를 지금 최고위원들이 그 전날 발표 전날 뭐 집단 항명식으로 해서 당 대표의 권위로 또 많이 이제 그 뭐 일본 말로 뭐 하여간 뭐가 같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또 박찬주 대장이 그 황교안 대표가 네. 당 대표가 네. 네. 영입 계속하겠다 굉장히 귀한 분이다 얘기를 했으면 네. 그 괜히 나와서 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 네. 네. 그 미국 정치학에서 이런 거 같다가 이제 영문 아까 나오셨지만 머들링 스루로 합니다. 머들링 스루. 진흙밭을 빠져가는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그 갯벌에 이제 장아 이렇게 이만큼 오는 거 싣고 가다가 이게 한쪽 다리 빼서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게 이쪽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또 버텨다 나고 네. 네. 뭐 옆에 푹 꼬꾸라지기도 하고. 네. 네. 이 황교안, 박찬주 이 두 분이 그야말로 진흙밭을 못 빠져나가서 비틀거리면서 여기가 처박히고 저기서 처박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네, 그래서 안타깝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쉽다 박찬주, 안타깝다 황교안 그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박찬주 그 대장 보니까 본인 이야기대로 현역 육군 대장을 갖다가 군복 입고 나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잡아 가두어서 저 군 지하 헌병대 지하 영창에 뭐 2달인가 3달 가두어 놓고 도저히 보면 뭐 본인 이야기대로 적국의 포로가 되었어도 그런 대우는 안 받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아니 120번 이해하고도 남을 만하나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5.18 그 이후에 국보위에서 주도했던 삼청교육대 그거예요. 물론 삼청교육대에서 보면은 4만 명 가량을 갖다 삼청교육대 어떻게 교육을 뭐 교육이란 미명화에 끌고 갔고 그 중에 200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 3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몸에 상처를 입고 장애를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그 얘기하는 정말 온당치 않아요. 온당치 않을 뿐더러 네. 그 삼청교육대라는 게 정말 인권 말살이죠. 네, 네. 아니 아무리 뭐 무슨 비상 무슨 국가 뭐 조치 어쩌고 뭐 비상 무슨 말을 갖다 붙이더라도 네. 선량한 시민들을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잡아다가 네.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킨다면 국민이 교육 대상입니까? 했지. 저도 이제 군대 그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뭐 네. 공청산하면서 네. 그 삼청교육대에 관련한 뭐 자료 같은 걸 또 뭐 좀 보내라 그러고 해서 찾아서 보내고 올리기도 했지만 네. 그 예비군 훈련 한 번 안 나갔다고 또 붙잡혀가지고서 인생 망친 사람도 있어요. 네. 네. 잘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예. 그게 무슨 기준도 없고 지금 그 50 전두환 뭐 정권과 또 그거가 또 별개로 그렇죠. 전 대통령의 공과는 또 별개로 네. 삼청교육대는 이건 어마어마 있어서는 안 될 인권 탄압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술잔 막걸리 한잔. 야 그때 삼청교육대 갈 때 말이야 끌고 가 깡패들 끌고 가고 뭐 나쁜 놈들 끌고 가고 너무 동네가 조용했다 그러지만 아니 아무리 깡패라 할지라도 그럼요. 아무리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제대로 국가로부터 보면 보호받으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대부분 그 전방 사단에 이제 뭐 네. 일교대 뭐 신병 교육대 이런 데 네. 끌고 가고서 거기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두들겨 패고 먹봉체조 시키고 했던 거지. 네. 이게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네. 흑과 백은 가리고 잘한 거 못한 거는 얘기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지. 박찬주 대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황교안 선생하고 이 박찬주 대장 본인에게는. 자 보세요. 저희가 보면은 뭐 박찬주 대장이 됐던 누가 되었던 간에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인재 영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 이 자리에 늘 보면 매주 나오는 그 김장수 박사 여론조사 전문가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건 저도 거의 동의하는 게 뭐냐니까 대한민국은 죽어도 뭐 진짜 죽어도 우파가 35 내지 40 있습니다. 또 죽어도 내가 진보고 내가 좌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5 내지 40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2012년 대선 당시에 우와 좌가 완전히 1대1로 맞대결한 적이 있어요. 우에서는 박근혜 후보, 좌에서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받은 표가 51.6%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득표한 것이 48%입니다. 즉 뭐냐니까 45대 45 내지는 40대 40은 늘 있는 거예요. 41.8% 문제는. 아니 그건 아니 41.1은 두 번째 했을 때 2017년 네네네. 아, 있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집중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딴 생각했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둘이 붙었을 때가 딱 1대1. 이재명이 중간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딱 1대1로 붙었을 때 51대 48. 51대 48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겨우 총선에서 이기려면 뭐냐니까 늘 우리 편끼리, 늘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사람끼리 어차피 우리 표가 됩니다. 또 쟤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표가 이기려면은 중도에 있는 20%, 그걸 우리 흔히 보면 미국 같으면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중간에 보면 부동층 왔다 갔다 하는 중간층 부동층들이 우리를 갖다가 성원해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에다가 삼촌교육 때 얘기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왔던 마음도 돌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말이 참 말을 낳고 이 뭐 좋은 그 박찬주 대장한테 대해서 네. 좋은 감정 갔던 분들도 이게 무슨 삼촌교육 때 이 석자에 이 다섯자 삼촌교육 때 이 다섯자에 보면 사람들 마음은 그야말로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또 박찬주 대장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번 어제 오늘 그 기자 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은 20, 30대한테 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난 20, 30대는 인기가 높다. 라고 논거로 내세웠던 것이 뭐냐. 본인이 영창 가고 또 영창 나와서 만난 20대, 30대 그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그 공관병들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후방에서 꿀 빨던 녀석들이 뭐 그 이제 군대 속어죠. 꿀 빤다고. 그러니까 후방에서 꿀 빨던 녀석들이 점점점점 하면서 나를 격려해주고 선해 주었다. 그거는요. 만나는 우리 지지층들 늘 가까운 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황 대표 지방 가면 저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렇죠. 거기 늘 보면은 옆에서 어시하면서 황교안 뭐 과음 지르고 또 그 지구당 위원장이 만약에 김영광이면 황교안, 김영광 외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한 500명 남짓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의사고는 사실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공관병 제도라는 게 좀 악용된 것도 많았고 사실 저희 군대 생활할 때 그 공관병들에 대한 뭐 대대장 공관병도 당번병도 있었으니까 대대장 뭐 연대장 대대장 당번병은 우리가 이제 따까리라고 부르죠. 네네. 그럼 그 친구들은 뭐 대부분 군대 생활이 열애가 되니까 우리 정상적으로 군대 가 있는 친구 야 이 따까리 이제 고참이면 못 그러지만 쫄병이면 야 따까리 너 일로 와봐라. 그리고 이제 하고 했는데 이 공관병 제도는 손질한 것도 잘한 거예요. 다른 병사들은 하는데 뭐 그래서 공관병으로 가서 그 무슨 뭐 심부름이나 하고 그 정말 꿀 빨고 있다는 게 대해 젊은 아이들의 반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박찬주 대장의 그 공관병 갑질로 인해 가지고 공격받고 할 때도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공관병 쥐들이 말이야 그 편하게 군대 생활 하고 나온 애들이 그때 있었던 거 두고 보는 거 갖고서 잘 됐다. 공관병제도 확 뜯어 고쳤을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대부분 박수 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 그렇게 다 필요하냐? 정말 꼭 필요한 뭐 저기 육군 참모총장 공관 그것도 잘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박찬주 대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내가 참 공인으로서 이런 구설수에 오른 거 된 것도 내가 잘못이지만 여러분 아는 것과 달리 공관이라는 게 대장 이군 사령관 공관이라는 게 왜 필요한 것이고 비상 대기하는 거니까 그 아이들이 와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제가 참 부족해가지고 그런 뭐 이런 말을 만들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참 좋다 저런 사람이 그 아이들 뭐 가혹한 계획에서 이렇게 나오게 얘기를 해야지 100점이지 이거는 30점짜리 답안지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보면 주변에 늘 보면 늘 성원 극성 지지자들만 접하고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아전 인수 해석에 잠깐 급급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난 것을 일반화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여론조사에서 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면 박수치고 네.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다가 네. 또 높아졌다 그러면 또 그냥 확 낭망해가지고 예, 또 예.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네. 저는 제가 모셨던 저 공직에 있으면서 모셨던 어른 한 분은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봐서 네. 반문을 하셔서 네. 야 이번에 뭐 어디 어디 이란을 뭐 국빈 방문 형식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면 어떻게 했나 그러고 제가 야 물론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혼을 내세요. 아 강찬 의장 얘기하시는구나. 네. 예. 아 이 사람아. 예. 그 내가 당신한테 물어본 거는 당신 밑에 그래 수석이 3명이나 1급 수석이 3명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비서실장 하셨으니까. 그 예. 정무수석 뭐 정책실석 홍보수석 셋이나 있는데 네. 그 사람들하고 참모 회의를 해서 네.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알려주는 의미도 있고 네. 서로 공동의 의지를 사성장군까지 하신 분이 네. 뭐 이런 저 정치 참모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 가까이 있는 참모들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성숙한 좀 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여주셔야지. 아 대육군 대장지는 분이 이렇게 불쑥불쑥 정말 저 하지 말아야 될 politically incorrect한 정치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발언들을 미국에서 저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저 석상에서 니거 껌둥이 네. 뭐 기집년이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리석 진짜 기초적인 어리석음을 범하니까 참 네. 보는 우리로서는 참 깝깝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이제 밥 잘 지어놓고 이제 코 빠뜨린다 하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속담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박찬주 대장이 보면은 기자회견을 갖다가 이미 어제 그저께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못 챙기면은 비서실장인 김도 의원이라든가 주변에 보면은 뭐 박명호 사무총장이라든가 누가 챙겼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나 봐요. 아, 그 개발 시스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벌써 그 의지 어제 무슨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연명으로 조경태 의원 조경태 최고를 갖다 필두로 해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꼭 이 사람이 우리 당에 필요하니까 그러면 최고위원 설득을 해야죠. 해야죠. 설득하고 박찬주 대장하고 뭐 저녁 소주라도 한잔하고.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예, 예. 박 대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공감명 갑질이 그게 아닙니다. 이 예, 사람들이 군의 허리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괴담이고 네네. 이거는 뭐 저 가짜 뉴스라는 거를 설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또 황교안 대표신데. 네, 그 황교안 대표가 못 챙기면은 밑에 비서실장, 사무총장 또 전략 뭐 밑에 보면 이제 부총장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그러지 못하는 내버려 것 두는 같아요. 거냐 하려면 하고. 아 그냥 뭐 그리고 네, 황교안 대표가 네, 그 내가 이 사람 굉장히 귀한 분이기 때문에 네, 최고위에서 반대를 했지만 내가 다시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은 네, 이 양반은 하지 말았어야죠. 황 대표가 액션을 취하고 네. 최고위원들 설득하는 게 있어야지. 이게 공간병 갑질이라는 거는 네, 수많은 언론이 네, 몇 달에 걸쳐서 쌓아서 만든 이것도 가짜 뉴스의 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내가 기자회견 한번 해가지고 이걸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어떤 바보가 네. 그 가짜 뉴스에 피해를 입고 정말 공경에 처하고 하겠습니까? 공감병 갑질이라는 그 가짜 뉴스라는 게 팩트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내가 어떻게 깨부실 거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진지하게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불쑥 나와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알죠. 군인커센터 그 소장 그 진짜 형편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만 네. 걔 3천 교육대 보내고 싶다. 그 한마디에 이른바 공든탑 무너지는 소리가 와르르 들리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보면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아요. 보면은 뭐 김용광 실장 또 저를 갖다가 뭐 개인적으로 욕을 하면서 아 저 김중건 대표 민주당에서 모신 거 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중건 대표가 무슨 이 운동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다가 그 전에 박철원 의원 모시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나 우파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면 옛날 공자도 얘기했습니다. 양약 고구고, 그다음에 충원 역이다. 즉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고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저희가 그야말로 양약과 충원, 물론 저희가 다 옳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희도 판단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판단들은 황교안 대표나 박찬주 대장과 다른 또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마침 민주당은 오늘 11월 4일
오늘 총선기획단 그 사무총장이 윤호중이라고 윤호중 그 의원을 단장으로도 양정철을 사실상 부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조만간 12월 달에 이제 총선 선대위원회를 갖다 곧 발족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차곡차곡 가면서 이철이 표창원 등 초선들이 나서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빨리 우리 혁신하자, 개혁하자, 뭐하자 하면서 현역 의원의 4분의 1을 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나름대로 지금 보면 형편없이 2년 반 동안 나라를 망쳐왔던 그들이 총선에 임박하니까 이제는 또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앞에 놓고 또 현란한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어떤 우파들의 분노, 반사 이익 여기에만 기대서 너무 안이하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정말 불안감 떨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는 우리끼리 뭉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도 우리끼리 다 뭉치고 쟤네도 쟤네끼리 다 뭉칩니다. 중간에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미국의 대통령을 6개 주 스윙 스테이트가 결정하듯이 그 스윙 보터 중도층, 중간층, 부동층 그 20%가 결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 그들의 마음은 우리도 저도 아니지만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나 굉장히 변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